다섯 번째 과목입니다. 우리 다섯 번째 과목은 건설안전기술로서 우리 산업안전 산업기사 마지막 과목이자 종합적으로 정의하는 과목이자 또 혹시라도 앞에서 부족했더라도 최종 정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2018년 11월 16일로서요 우리 제3회 여러분 시험 봤던 분들의 최종 합격자가 발표나는 날인데요. 제가 계속 전화 받고 그 다음에 문자 받고 카톡으로 오는 걸 확인하느라고 정신없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합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한다면 곧 2019년 합격이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2020년 보시는 분도 2020년 계속적인 영광이 넘치겠죠. 그래요. 다섯 번째 과목인데요. 다섯 번째 과목은 건설안전기술입니다. 81번부터 100번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철골 작업입니다. 이 철골 작업에 대한 것은요. 역시 여러분 실기 필답형에서도 항상 잘 나오고 작업형에서도 항상 나오는 거죠. 철골 작업 시 위험 방지를 위하여 철골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입니다. 대개 다 틀리는 것인데 맞는 것이 나왔어요. 강설량이 시간당 1mm가 아니에요. 숫자를 1cm죠. 그러니까 틀렸죠. 강우량이 시간당 비가 1mm 이상의 답이 정답입니다. 셋째, 풍속이 초당 20m가 아니고 10m부터 적용되죠. 틀렸어요. 풍속이 시간당 200m 이상. 사실 적용 다 맞지만은 실제 가장 정확한 걸 찾아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 우리는 네 가지 국가기술 자격 네 문제 중 가장 틀리는 것 또는 가장 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가장 맞는 것이 바로 2번 정확하게.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하겠습니다. 철골 작업 시 기후에 의한 철골 작업 중지사항 세 가지인데요. 풍속은 10m/s 이상, 강우량 1mm 이상, 강설량은 1cm. 이 내용은 실기 필답형, 실기 작업형에도 잘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이 내용 우리 교재 6-159쪽에 합격 날개와 합격 예측이 있습니다. 또 2017년 9월 23일 날 출제됐었습니다. 정확한 정보, 합격 정보를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83조에 작업의 제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면요. 그 다음 문제는 바로 우리 82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82번째 문제는 달비계입니다. 달려 올라가는 비계죠. 달비계 최대 적재 하중을 정하는 경우 달기 와이로프 최대 하중이 50kg일 때 안전계수에 한 와이로프 절단 하중입니다. 와이로프 절단 하중은 최대 하중 곱하기 안전계수에 최대 하중이 50이니까 안전계수는 얼마? 5니까 안전계수가 5가 아니고 달기 와이로프 최대 하중일 때 안전계수는 사람과 화물이 함께 할 때는 안전계수 10이죠. 그래서 10을 곱하니까 500kg.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6-92쪽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관련 복귀로 정해두었습니다. 또 2016년 10월 1일 2018년 3월 4일 날 산업기사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확실한 정보를 드립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55조에 작업발판의 최대 적재하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보충학습을 해서 여러분이 할 때 확실하게 떨어지고 싶어도 틀리고 싶어도 틀리지 않도록 귀에 따다고 앉도록 반복합니다. 달기 와이로프 달기 강선계수는 얼마? 10이잖아. 그리고 달기 와이로프니까 안전계수 얼마? 10이잖아. 그래서 10을 곱했어요. 달기 체인 및 달기 후 안전계수 얼마? 5 이상입니다. 달기 강대와 달비계 하부 및 상부 지점 안전계수는 강제는 2.5, 목재는 얼마? 5 이상입니다. 83번째 문제를 보죠. 83번째 문제를 보니까요. 차량계 하역운반기, 차량계 하역운반기가 대표적인 게 바로 지게차입니다.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에 조치사항으로 부적절한 것이요. 지게차를 세워놓고 지가 어디를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죠. 이거는 법입니다. 첫째, 포크 및 버킷을 가장 높은 게 아니고 높으면 어떻게 해? 사람들이 그 밑에 들어가서 받고 하잖아. 그래서 가장 낮은 일 해야 돼. 벌써 답이 틀렸어요. 답이 나왔네요. 가장 높은 위치에 두어 근로자 통행을 방해하도록 한다. 틀렸고요. 둘째, 원동기는 당연히 정지시키고 뭘 걸어야 돼? 브레이크를 걸었다. 맞습니다.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켰다. 맞습니다. 경사지에서 여기는 갑작스런이 아니고 뭐 오타가 일어나요. 갑작스런이죠.
갑작스런 주행이 되지 않도록 밖에 뭘 해야 된다? 블록등을 놓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계 하역운방의 운전위치 시설 조치사항은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포크나 서블 등의 하역장치 어떻게? 가장 낮은 위치에 둬야 합니다. 둘째, 원동기를 정지시켜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불시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돼.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에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84번째 문제를 보죠. 이것도 단골 손님이죠. 실기에도 나와요. 실기도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필답에도 나오고 작업에도 나오죠.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은 옳지 않는 겁니다. 첫째, 풍암은 1대 0.8 맞습니다. 연암은 1대 0점 맞습니다. 경암은 1대 0.2가 아니고 얼마? 0.3일 거예요. 딱 이렇게 탁 찾으면 되죠. 그 다음 건지는 1대 0.5에서 1대 1이에요. 습지는 1대 1에서 1대 1점. 요거는 어디서 나와? 실기에서 필답도 나오고 작업도 나와.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는 기억을 해놓아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역시 참고사항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우리 교재 필기 6-75쪽에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이 있지만요. 2016년 5월 8일 기사와 산업기사 동시에 출제되었고 바로 2017년 3월 5일 날 기사 출제, 2017년 9월 23일 날 기사로도 출제가 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그럼요. 85번 보죠. 안전난간에 대한 겁니다. 85번을 보면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과 관련해 발끝막이 파는 바닥면으로부터 얼마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는 건 발끝막이 판이에요. 바로 발끝막이 판은 반드시 10cm 이상입니다. 그리고 몇 번? 답은 바로 쉽게 1번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난간의 구성 요소는 반드시 발끝막이 판은 10cm 이상이 되고 상부 안전난간대는 90에서 120cm 사이, 중간 안정대는 45에서 60cm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난간대는 반드시 금속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름 2.7cm 이상이고 하중은 임의의 지점에서 어디나 다 100kg 이상의 하중이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작업 발판 폭은 40cm 이상을 하고 겹친 길이는 20cm 이상을 해야 된다는 그림으로도 완벽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6-105 그림으로 있고요. 2016, 2018년 모두 출제됐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조 안전난간의 구조 설치 요건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를 또 하나 해보죠. 이제 84번째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84번 문제가 아니고 여기 85번 했으니까 86번을 가야 되네요. 가기 싫어가지고 계속 제가 좀 더 설명할 게 있나 보죠. 어쨌든 86번 보겠습니다. 86번은요. 항탁입니다. 항탁이 또는 항발기에 건상용 와이로프 안전개수로 옳은 것은 항탁이 항발기 건상용 와이로프 안전개수 얼마? 5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은 벌써 2번이 나왔어요. 역시 우리 교재 6-74쪽에도 있지만 2016, 16, 17 계속 출제되었던 그래서 기사, 산업기사 구분 없이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87번입니다. 비탈면 붕괴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비탈면 요사이 이제 우리나라는 문제가 됐죠. 뭐 얼마 전에 어떤 서울의 유치원이 완전히 왜 다른 데 공사하다 무너지죠. 이게 비탈면 경사이거든. 또 비가 오니까 비탈면이 쏟아졌다 뭐 이런 거예요. 첫째, 비탈면 상부에 방지하기 위해 토사를 제거해야 딱 이래 있으면 이후에 토사 있는 거 어떻게 다 제거해보면 당연히 무게가 없으니까 비탈면 경사가 붕괴가 일어날 염려가 없어요. 지하 배수공을 다시 지하 배수를 잘 해가지고 물이 잘 흘러나가면 어떻게 해요? 흙이 역시 무너질 염려가 없죠. 비탈면 하부의 성토. 그래 이 급한 경사 다 이렇게 쌓아놔. 그럼 구배가 없으니까 당연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넷째, 비탈면 내부 수압을 증가합니다. 계속 물을 싸가지고 막 물어뜨리는 거야. 조금만 읽어만 봐도 뭐가 보인다? 답이 보이는 겁니다. 토사붕괴 예방 대책은 그 외에도 안전한 기울기, 경사면 기울, 당초 기울 차이가 발생 즉시 재검토해야 된다는 거. 활동 가능성의 토성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고 경사면 하단의 압성토 보강공부 활동에 대한 저항 대책을 강구하고 말뚝을 타협하여 집안을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6-79쪽에 문제 5번으로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88번입니다.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해당 장소에 조치해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추락은 당연히
추락하면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락 방어망을 설치하고 사람이 잡아야 되니까 안전난간을 설치해요. 또 구멍이 있다면 덮개를 설치해야 돼요. 투하 설비라는 거, 물건을 던지는 거, 이거는 3m 이상일 때 설치하는 거. 답은 벌써 4번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계, 추락 방망, 울타리, 안전대 등도 다 뭐다? 추락 방어 설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요, 이 내용은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역시 어디 있냐고 투하 설비에 대한 것은 42조와 또 15조 투하 설비로도 다 있습니다. 89번 보겠습니다. 89번은요, 작업으로 인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이건 낙하 비례가 되겠죠. 준수할 사항을 옳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또는 방호 선반 등을 설치해야 돼요. 맞는 말이죠. 낙하물 방지망 내면 길이 얼마? 2m 이상으로 하면 맞는 말이에요. 낙하물 방지망은 수평면과의 각도는 20에서 30도 이상 이하를 유지하는 맞는 말이에요. 낙하물 방지망 높이 15가 아니고 10m 이내마다 설치하는 겁니다. 답이 틀렸어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다 해놔서 내면 길이는 2m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 설치 각도는 20에서 30도요. 그물교 구역은 10에서 10cm 이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 여기 낙하물 방지 높이는 10m 이내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우리 교재 역시 6-77쪽 그림도 있지만은 2016년, 16년, 17년 계속 출제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드디어 또 법으로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4조도 있고 2017년 9월 23일, 2018년 3월 4일 날 또 출제됐었죠. 90번입니다. 90번 절토공사 중 발생하는 비탈면 붕괴 원인과 거리가 먼 건지 흙을 파는데 비탈면 붕괴 원인과 관계가 없는 것. 첫째, 함수비 고정으로 인한 균일한 흙어다지. 함수비가요, 예를 들어 있다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다 항상 고정이 되어 있어. 고정이 된 게 무너지고 싶어도 무너지는 않으면 안 무너져. 틀렸어요. 답이 벌써 나왔어요. 이거. 건조로 인한 점속도의 접촉력이 상실됐다. 무너질 수 있죠. 점속도 수준 팽창으로 인한 균열을 받았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공사 진행 비탈면 높이와 기울기가 증가했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함수비가 고정이면 붕괴는 일어나지 않고요. 함수비라는 건 흙입자의 중량분의 무게 중량이 항상 동일하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91번 보겠습니다. 91번은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분류할 때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안전관리자 직무는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3조에 10가지로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자 및 조언 지도를 해야 돼요. 둘째,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자 및 조언 지도를 해야 합니다. 셋째,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 수립, 안전교육 실시 보자 및 조언 지도를 해야 돼요. 넷째, 작업장 내에 사용된 전체 환기장치가 이거 말하면 어떻게? 이거는 안전관리자가 아니고 보건관리자가 해야 될 내용입니다. 전체 환기장치, 국소배기장치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 방법,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자 및 조언 지도는 바로 누가 한다? 보건관리자가 하는 거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업무는요.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거라든지 안전인증 대상기기의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자 조언 지도,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 수립,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자 및 조언 지도. 그 외에도요. 쭉 보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순회점검 및 지도, 조치의 건의를 해야 돼요. 또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 분석,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자 및 조언 지도 해야 됩니다.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 관리 분석 보자 및 조언 지도,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 이행에 관한 보자 및 조언 지도,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이 정하는 사항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교재 1-3 1과목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죠. 또 2017년부터 18년까지 계속 출제됐습니다. 또 시행령 13조에 안전관리자 업무로 나와 있습니다. 또 이 문제는 실기 필답형에서도 가끔씩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92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92번 문제를 보면요. 산업안전보건법령에는 터널 건설 작업을 하는 게 해당 터널 내부의 하기,
불나거나 아크, 용접할 불꽃이 있거나 사용하는 자 피, 무엇을 설치 불나면 불날 때 대비해서 뭐 불 끄는 걸 설치하면 돼. 불 끄는 걸 뭐라 그래? 소화. 뭐 하면 되죠. 이거는 터널 내부 하기 방지 뭐 소화 설비를 해야 된다. 우리 교재 6-113쪽에 합격 날개 합격 액체로 만들어 두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359조 소화 설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93번입니다. 93번에는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에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에 관한 공사의 기준으로 옳지 않는 거 틀렸다. 첫째, 지상 높이 31m 이상의 건축물 공사 맞습니다. 적용되죠. 저수용장 1천만 톤에 이런 게 없어. 바로 얼마? 2천만 톤부터 해당되죠. 그럼 답은 2번 틀렸네요. 최대 지간 길이가 50m 교량 건설 등 공사, 깊이 10m 이상 굴착 공사입니다. 이 내용 역시 바로 다섯 번째 과목인 건설 안전 기술보다는 두 번째 과목인 인간과학 및 시스템 안전과학이 더 많이 나오는 문제고 이 문제 역시 실기 필답형에도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요.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의 건축물 또는 맞죠?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라든지 집회시설에도 역시 이것이 해당되고요. 그 외에 뭐 동물원이라든지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제외하고 판매, 영업시설, 의료시설, 종합병원,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 냉동, 냉장시설, 건설 개조도 해체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요.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냉동, 냉장시설, 설비공사, 단열공사,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의 교량건설 공사에도 적용이 됩니다. 터널건설 등의 공사, 다목적 및 발전용량댐,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댐의 건설공사, 깊이 10m 이상의 굴착공사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우리 교재 2-124조 2016년 5월 8일 기사부터 2018 4월 28일, 2018년 8월 19일 날 또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94번입니다. 94번은요. 높이 2m를 초과, 2m를 초과해야만이 추락의 위험이 있다 그러잖아. 말비계요. 말같이 생겼다. 이거 조립하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경우, 작업 발판의 최소폭, 작업 발판은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무조건 몇 센치 이상? 40cm 이상으로 하라. 답은 3번이에요. 여기 보면요. 달비계는 역시 이렇게 달려가서 이렇게 달비계 모양. 그 다음에요. 요거는 달대비계 모양. 그 다음에 이제 말같이 이렇게 생겼다. 이거 말비계예요. 그래서 말비계 어쨌든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 기울기 각도는 75도. 이것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비계는요.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이고 기울기는 75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요. 이 내용은 특히 우리 교재 6-99쪽에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도 무려 기사, 산업, 기사 구분 없이 4번이나 출제되었습니다. 역시 확실한 정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7조 말비계로 나와 있고 이것은 갈로속으로 해서 기사, 산업기사 구분 없이 실기 필답 작업형에도 출제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95번째입니다. 95번째는요. 발파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준수해서 옳지 않는 것이죠. 첫째,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는 하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의 고열물이 직접 접촉시키는데 위험한 방법으로 융례되지 않도록 당연하죠. 맞죠? 둘째, 발파공업 충진 재료는 잘 보세요. 점토, 모래 등의 사용을 금할 거는 뭐로 하는 거로 이걸 안 하면 반드시 충진 재료는 점토라든지 모래 등을 해야 폭발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야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어요. 3번 장정구는 마찰, 충격, 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넷째, 전기 내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하향률을 장정한 장소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해 저항 측정이라든지 도통 시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발파공업 충진 재료는 점토, 모래, 발화성, 인화성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교재 6-108 합격날 합격책 다 있고요. 역시 이 내용들은 2017년 9월 23일 날은 기사와 산업기사 구분 없이 출제되었습니다. 역시 2018년 4월 28일 날도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법에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8조 발파작업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96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에 따른 가설통로 구조에 관한 설치가 옳지 않는 것이에요. 경사가 25도를 초과하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니까 25도부터 적용하는 게 아니고 바로 15도부터 적용하는 건 답이 벌써 보입니다. 이렇게. 경사는 30도 이하를 할 거 맞죠? 수직경의 가설통로가 15m 이상인 때는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넷째, 건설공사에 사용 높이 8m 이상인 비계 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게 되다. 반드시 숫자와 숫자를 꼭 연결시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기구는 경사가 얼마? 15도를 초과할 때부터 적용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거고요. 역시 2017년 3월 5일, 2017년 5월 7일, 2017년 9월 23일, 2018년 4월 28일 기사 산업기사니까 또 오늘 얼마? 2018년 마지막 문제도 출제됐잖아요. 역시 97번 보겠습니다. 97번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 내역이에요. 사용 가능한 거 한 개 찾아야 되죠. 경비원이라든지 청소원, 폐자재원의 인건비는 줄 수 없어요. 둘째, 외부인 출입 금지 공사장 경계 표시를 위한 가설 울타리 설치 해체 비용도 줄 수 없어요.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한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신호자의 인건비도 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해열제 소화제 등 구급약품, 구급용구 등의 구입비는 바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근로자의 건강관리 사용 불가 항목은 이런 거예요. 봐요. 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 등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은 소요되는 비용 제외예요. 복리후생 목적의 시설, 기구, 약품이라든지. 그런데 요거는 해열제 소화제 예외 적용을 받습니다. 간식, 중식, 휴식시간에서 휴게실,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세면, 샤워 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쭉 보겠습니다. 당구장을 보면 될 거 있다가 분진, 위험물질, 성민해체자가 작업장에 설치하는 탈의실, 세면, 샤워시설 설치 비용 사용 가능해요. 뭐 분진이라든지 유해물질 사용하는데 나 근로자를 위한 시설 정수기, 제빙기, 자외선 차단용품, 뭐 로션, 토시 등을 말한다. 근데 요것도 사용할 단 작업장의 방역, 소독비, 방충 및 근로자의 탈수 방지를 위한 소금 정제 비용은 사용이 가능해요. 당구장을 보라 그랬죠. 다 혹서 혹한기에 건강진 보양식, 보약 구입 비용은 사용할 수 없으나 요거요. 작업 중 혹한, 혹서 등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휴게실 해체, 유지 비용은 사용 가능해요. 체력 단련을 위한 시설 운동기구는 사용이 안 돼요. 그러나 병의원 지불 진료, 암검사, 국민건강보험 제공비 용도 등에 사용할 수 없어요. 단 답입니다. 요거에 나왔죠. 봐요. 다만 해열제, 소화제 등 구급약품 및 구급용구 등의 구입 비용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게 이제 답이었어요. 뭐 파상품, 독감 등 예방을 위해 접종약품, 신종플루 예방 비용을 포함한다. 이거는 사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기수와 또는 현장 사무, 휴게실 설치, 해체 유지비, 기숙사 방역 소독도 안 돼요. 방충비도. 다른 법에 따른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서 반드시 당구장을 확인하라 그랬어요. 또 고용노동부 고시 2017년 2월 7일 기준으로 풀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2018년 11월 16일 동안 오늘까지도 이런 법이 요거밖에 없어. 현재 바뀐 거는. 그래서 항상 법이 바뀌어도 바뀐 기준에 맞게 제가 강의를 하고 항상 풀이를 하고 바로 보완을 하고 바로 017-321-2787에 계속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98번째입니다. 거푸 중에 작용하는 하중 중 행하중이에요. 수평하중이 아닌 것은 수평하중은 측압이라든지 풍하중, 지진하중이나 자중은요 사하중, 다른 말로 고정하중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6-129쪽 또는 6-129쪽 합격 날개 은행 문제로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99입니다. 99는요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제 측압에 영향이 미치는 인자들에 관한 것은 옳지 않는 거예요. 측압은요 슬럼프가 크면 어떻게 커? 거푸집의 강설 측압이 커. 철근량이 많을수록 측압은 작아. 타설 속도가 느릴수록 측압은 느리면 느릴수록 측압은 작아. 빠르면 빠를수록 측압은 커. 답은 4번 바로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측압에 대한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와요. 우리 교재는 측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 6-135에 있고요. 2016년 5월 8일, 2016년 10월 1일, 2017년 5월 7일, 2018년 8월 19일 이번 시험에는 여러분 시험에 기사와 산업기사 동시에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100번입니다. 그림으로도 나타내 보았습니다. 앞쪽에
한 개의 조향룬이 있어요. 다 이렇게 조향룬이 있습니다. 여기는 조향룬 앞에 이게 되겠네. 조향룬 롤러와 D축에 두 개의 롤러가 배치된 것으로 이게 왜냐 그러면 여기 지금 지금 여기 말하는 거 뭐냐 그러면 제가 잘못했네. 요게 이제 조향룬 앞에 한 개가 배치되어 있고요. 뒤에 두 개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2축 3륜 노반다지 아스팔트 포장에 주로 사용되는 건 뭐냐 그러면 여기 알아둘 게 있어요. 항상 이것은 뭐 개텀 롤러냐 템핑 롤러냐 또는 여기 그림을 쭉 보면 페이로드냐 타이어 롤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지금 알아둘 게 제가 본 거는요. 이게 왜 이 문제가 있냐 하면 텐덤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여기 요철 같은 게 좀 있고 유일하게 모케텀 롤러만이 노반을 다질 수 있고 아스팔트 포장 여기 아무래도 단체가 밋밋하게 평형으로 이렇게 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모케텀 롤러는 2축 3륜으로 구성돼 용도는 노반 다지기 아스팔트 포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요. 바로 2018년 8월 19일 산업안전 산업기사를 여러분과 함께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마무리로서 끝나지 않겠다. 반드시 녹색직업 녹색자격증 코너에서 여러분이 안전관리자가 되고 또는 산업안전 지도사가 되더라도 조금 더 마음의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그래요. 내 마음이 메마르고 외롭고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 때문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남이 아니고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뭐가 없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내 마음에 사랑이나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봅니다. 근데 이건 이혜인순이의 시인데요. 참 이걸 볼 때 가슴이 뭉클하죠. 항상 남 탓으로 돌렸는데 모든 것은 다 내 탓이다. 그래서 여러분 합격은요. 정재수의 탓도 있지만은 정재수는 여러분의 안전한 합격은 멘토입니다. 우리 재해의 원인 중에 직접 원인 두 가지가 물적 원인, 인적 원인 있잖아요. 그 중에서 물적, 인적 원인이 뭐예요? 불안전 행동에 자기 탓이 몇 %? 88%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한 분은요. 떨어진 분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10,000명 중에 한 분 정도 재수생이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도 틀리면 저는 합격을 할 수 있는 누구 탓이 아니고 합격도 내 탓, 떨어지는 건 생각을 하지 말았다고요. 그래서 남 탓을 하게 되면 미움만 쌓이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탓을 하면 잠시 괴로울 수 있으나 문제도 해결되고 관계도 좋아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좋아지길 바랍니다. 오늘 필기했습니다. 실기 필답형에도 또 다음 과목에도 항상 혼을 바친 강의, 합격의 강의로 여러분의 안전한 멘토, 합격의 멘토가 되겠습니다.